유형자산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미 유형자산에 대한 취득, 수리, 감가상각까지 다 배웠어요. 처분도 살짝 배웠죠? 오늘 보충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거의 다 배웠습니다. 근데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쌤이 문제를 준비했어요. 종합 문제도 준비했고 감가상각비 계산할 문제도 준비했는데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걸 조금 정리한다는 마음에서 교과서에 있는 4페이지의 문제인가요? 5페이지인가요? 5페이지의 문제지. 5페이지에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처분 마저 한 다음에 종합 문제 하면 좀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이 잡히지 않을까 해요. 이거는 쌤이 쓰는 것보다 정리 잘 해놨으니까 이거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화면 보자. 화면에 자 문제 한번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정액법과 정률법 배웠잖아요. 그래서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똑같은 유형자산에 대한 이런 유형자산의 조건 3년 동안 쓰는 이 유형자산 조건을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 계산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칠 때 분계 문제만 내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 어떻게 했는지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업무용 책상인데 1월 1일 날 샀고 17만 원에 샀대요. 근데 사는데 제비용이 3만 원 들었어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 취득가액이 20만 원 이야기라는 걸 하고 싶은 거죠. 20만 원. 근데 얘를 직접법이나 간접법으로 일단 하는 거고, 왜냐하면 기업회계 기준이 간접법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분계가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지금은 다 쓰고의 잔존가치는 2만 원이래요. 그리고 내용연수, 내용연수 지원해져 있네. 3년입니다. 정률은 0.5%, 50%가 되겠습니다. 0.5가 50%인데 이거 50%라는 걸 50%라는 걸 오히려 어려워할 것 같아서 다음에 있는 문제는 선생님이 정률을 40%로 해서 한번 해봤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문제 보시면 1번은 정액법으로 계산한 거, 2번은 정률법으로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자, 정액법으로 계산해 볼게. 정액법은 이렇게 해야 되겠지. 1년 후에 2011년 첫 번째 연도에 12월 30일 날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17만 원인데 매입 재비용이 3만 원이니까 취득원가 얼마? 20만 원. 20만 원인데 이거 봐야 되겠지. 잔존가치가 2만 원이래. 아하하. 칠판 아니고 그래. 화면 봐라. 20만 원인데 잔존가치가 2만 원이래. 그러면 얼마가 다른다는 거니?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얼마니? 취득원가 20만 원에 남아야 되는 잔존가치가 2만 원이니까 18만 원이 딸린다는 거지. 이런 18만 원이 그지. 그거 몇 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니까 정액법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 답을 보여줄까? 20만 원에서 취득원가 20만 원에서 잔존가치 빼고 내용연수로 나누는 것. 공식 기억하죠? 공식이 안 돼도 생각하면. 그러면 18만 원을 3으로 나누니까 1년에 6만 원씩 달린다는 이야기겠죠. 정액법이잖아. 둘째 연도도 어떨까? 둘째 연도도 똑같겠지. 셋째 연도도 어때? 정액법이니까 똑같겠지. 그래서 매년도 감가상각비는 6만 원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포인트는 이거야. 이거 매년도 말에 감가상각비는 어떻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떻고 그럼 장부가액은 어떤가 비교 한번 해보라고. 첫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비 지금 계산했잖아. 얼마라고요? 6만 원.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일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비가 쌓여가는 거잖아. 첫 번째 연도 6만 원 땄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도 6만 원. 맞죠? 그러면 장부가액은 얼마일까? 취득가액이 20만 원인데 다른 게 6만 원이니까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잖아. 그러니까 14만 원이 되겠지. 그지? 자, 둘째 년도 계산해보자. 둘째 년도 계산한 감가상각비가 아까 6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매년 감가상각비는 6만 원으로 정액법이랑 같은 금액이 될 거예요.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될까? 원래 6만 원 있었는데 6만 원 더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얼마 달았다고? 12만 원이 달았을 거야. 그럼 장부가액은 얘하고는 반대가 되는 거라 그랬지. 20만 원짜리인데 12만 원이 달았으니까 이제 얼마가 돼? 8만 원이 되겠죠. 8만 원. 마지막 연도는 6만 원, 또 정액법이니까 같은 금액인 6만 원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12만 원에서 6만 원이 더해진 18만 원이 될 거고 장부가액은 20만 원 취득원가에서 18만 원만큼 따랐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2만 원이 되겠지. 그러니까 2만 원의 잔존가치 2만 원 맞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정액법이에요. 포인트는 매년 같은 금액 따른다는 게 정액법이었어요. 우리 이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가액을 그래프로도 그려봤어요. 그죠? 그 다음 정율법으로 한번 해보자. 정율법. 매년 같은 비율로 다른 것. 그러면 첫 해년도 어떻게 달아야 될까?
구입가액이 17만 원에 매입제 비용 3만 원이니까 취득원가 얼마? 20만 원이었어. 20만 원. 그리고 잔존가치를 뺀다고 안 뺀다고? 안 뺀다 그랬지, 그지? 20만 원에 50%가 따른 거니까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파란색으로 할까? 20만 원에 50%니까 10만 원이 따른 거야. 잔존가치 빼지 않는다고 했어요. 비율 하면 잔존가치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연도 감가상각비는 10만 원. 이번에 이렇게 맞춰 나올게. 20만 원인데 10만 원이니까 처음에 감가상각비가 10만 원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도 10만 원. 그럼 장부가액은 20만 원짜리였는데 20만 원짜리인데 10만 원이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장부상으로는 10만 원의 가치가 있겠죠. 자, 이제 정률법은 두 번째 연도가 핵심입니다. 20만 원인데 10만 원이 달았어. 그럼 남아있는 장부가액에다가 곱하기 50%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장부가액이 10만 원. 근데 50%를 곱하니까 5만 원이 따른 거겠죠. 20만 원인데 10만 원 빼고 남는 10만 원에서 50%니까 5만 원이 따를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5만 원이 되겠죠. 처음에는 많이 나중에 적게 하는 체감법 맞잖아요. 그죠? 감가상각비가 5만 원이니까 누계액은 전년도에 따른 만 원하고 10만 원하고 이번에 5만 원 합쳐서 15만 원이 되겠고 장부가액은 20만 원 취득원가에서 15만 원 달았으니까 남아있는 건 5만 원이 되겠죠. 마지막 연도 계산해 볼까? 마지막 연도는 20만 원에서 10만 원 따라가지고 5만 원 남았으니까 5만 원에 대해서 다시 50%. 그러면 12만 5천 원이 되겠죠. 아니구나. 2만 5천이구나. 반하면. 그래서 감가상각비 2만 5천 원.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은 15만 원이었는데 2만 5천 원 더 달았으니까 17만 5천 원.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인 20만 원에서 17만 5천 원 달았으니까 남아있는 금액 12만 5천 원. 왜 자꾸 12만 5천 원이야 그러지? 2만 5천 원, 그지? 그러면 얘는 잔존가치가 2만 5천 원이잖아. 여기하고 틀리잖아. 그거는 쌤이 공식을 제대로 한 게 아니라 숫자를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2만 원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정률법으로 감가상각 정률을 구하는 방법은 내용연수를 루트 덮어 씌워서 취득원가분의 잔존가치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놓은 거야. 그러면 그 비율을 곱하면 마지막 잔존가치가 나오게 돼 있거든. 근데 그 공식이 수학적이고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그냥 정률을 이렇게 주어져요. 50%다 40%다. 그러니까 그것만 곱해가지고 계산하면 마지막 남는 게 잔존가치가 될 겁니다. 자, 포인트는 지금 본 빨간색인데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 정율법은 매년 같은 비율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나중에 적게 하는 체감법이 된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는 유형자산의 폐기 및 처분. 유형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특히나 간접법으로 했을 때가 포인트인 거야. 직접법은 어렵지 않았어. 간접법을 했을 때 유형자산 처분하면 두 가지가 다 있겠지. 취득 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이 다 있어. 이걸 다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장부금액하고 처분가액의 차이를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 손실하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그지? 장부에 써있는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더 크면 더 비싸게 팔았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기고 장부 금액이 큰데 더 싸게 팔았다 그러면 손해가 났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생기겠지. 그런데 이런 내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했다 안 했어요? 칠판 한번 보십시다. 이거 한번 보세요. 지난 시간에 이거 했다 안 했는데 이 문제 우리가 처음에 기본으로 했던 문제 기억나죠? 비품 9,000원짜리인데 3년 써가지고 1년에 3,000원, 3,000원, 3,000원 딸렸다고 했는 거. 금액을 3,000원, 3,000원, 3,000원으로 하는 건 정액법. 계정 과목을 비품을 직접 없애면 직접법,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면 간접법. 근데 직접법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간접법일 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 이거 한번 봐. 쌤이 이거 지워볼게. 1년이 지났어. 자, 비품이 9,000원짜리였는데 1년 따라서 감가상각 누계액 3,000원 했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3,000원이고 장부의 가치는 6,000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1월 1일 날, 그 다음 연도 바로 1월 날 얘를 팔았다고 치자, 이 비품을.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렇게 되겠지. 이거부터 해볼까? 만약 간접법이 아니고 직접법이었다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아니고 비품이 3,000원 줄어들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직접법이고 이렇게 하는 게 간접법이잖아. 그치? 직접법으로 했을 때는 9,000원인데 3,000원 달았으니까 잔액이 6,000원밖에 없지.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할 거야. 비품 6,000원 없애고 내가 이걸 얼마에 팔았냐에 따라서 7,000원 받고 팔았다고 치자. 그러면 현금 7,000원 받았으면 장부가액 6,000원짜리인데 7,000원 받았으니까 1,000원만큼 뭐가 생긴다고 지난번에 했었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기는 거야. 유형자산 처분 이익 1,000원 나오는 거 맞죠? 근데 직접법이 아니고 간접법으로 했었다고 해보자고. 그럼 이렇게 되겠지. 간접법으로 하면 비품은 9,000원 그대로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 3,000원 돼 있잖아. 근데 7,000원 받고 팔았다고 치면 비품이 없어질 때 얼마가 없어져야 될까? 팔았으니까 6,000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상계된 게 아니니까 비품이 얼마가 없어져야 돼? 비품이 9,000원짜리가 없어져야 될 거야.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다 없어지는 거야. 비품이 없어지면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도 3,000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비품 9,000원짜리 없어지는데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없어지니까 6,000원의 장부가액 없어지는 건 똑같아. 근데 7,000원 받았잖아. 그러면 똑같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000원 나오죠. 그죠?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지? 간접법으로 했을 때는 비품의 취득원가가 다 없어지고 9,000원이 다 없어지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쌓여져 있는 만큼이 다 없어져야 된다. 이걸 해줘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모르겠다고? 그러면 또 프린트 보고 또 공부해야지. 방법 없어. 프린트. 내가 문제를 만들어 봤어. 업무용 자동차는 차량 운반구겠지. 100만 원짜리 취득원가야. 그러면 차변에 이건 분계 아니에요. 차변 대변 나눈 분계가 아니라 차변에 아마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 100만 원이라고 돼 있을 거야. 그치? 간접법을 했으니까.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40만 원 있대. 그러면 대변에 있을 거야.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 말은 차량 운반구가 100만 원짜리인데 지금까지 40만 원 따랐다는 소리야. 그럼 얘 장부가액은 얼마니? 60만 원인 거지. 그런데 얘를 얼마에 팔았대? 70만 원에 팔고 현금으로 받았대.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할까? 70만 원에 팔았으니까 차량 운반구가 차량 운반구 구내염 때문에 발음이 여전히 안 돼. 원래는 발음 잘해 얘들아. 차량 운반구가 다 없어져야 되겠지. 취득가액이 얼마가? 100만 원이 없어질 거야.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없어져야 된다 그랬지? 간접법을 했을 때 같이 없어질 거야. 지난번 직접법 할 때는 이런 거 없었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60만 원짜리잖아. 근데 돈 얼마 받았대? 받은 대로 그대로 쓰면 돼. 70만 원 받았대. 그러면 봐. 이쪽에는 110이고 이건 100이잖아. 그럼 여기 10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걸 뭐라 부른다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이해돼요? 똑같은 걸 해봤어요. 이 문제 똑같아요. 차량 운반은 100만 원짜리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40만 원 따른 건데 이번에 얼마에 팔았대? 50만 원에 팔았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차량 운반구 없어지는 거 여기다 없애야 되겠고 차량 운반구 없애야 되겠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반대편에 없어져야 되겠지. 그럼 장부가액 60만 원 똑같아. 근데 50만 원 받았다니까 이번에 현금이 얼마 받아야 될까? 50만 원 받았겠지. 받기로 하다니까 미수금이 되겠지. 그지?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인데. 그리고 차대변 비교해 보세요. 여긴 100만 원인데 여기는 9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생기겠지. 차변에 생기니까 비용이겠지. 손해난 건 뭐라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간접법으로 했을 때는 원가와 누계액 다 없애고 그 차이만큼을 유형자산 처분이익 처분 손실로 한다라는 걸 더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거 기억나니? 쌤이 취득, 수리, 감가상각도 지난번에 했다 그랬고 처분도 했었는데 조금 더 공부한다 그랬지. 그게 지금 한 거예요. 장부가액하고 처분가액 차이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하는데 직접법일 때는 그냥 장부가액 그대로 없애고 처분이익 처분 손실하면 되고 간접법이었을 때는 취득원가도 없애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없애줘야 제대로 된 유형자산 처분 이익과 손실이 나온다. 요거를 마저 더 해주고 싶어서요. 그러면 사실 이제 다 했네. 마지막 뒷장 6번 페이지의 문제입니다. 쌤이 알고 있기로는 여러분의 수업 시간이 이번 온라인 수업 기간 중에 어떤 반은 4시간까지 있고요. 어떤 반은 한 2시간, 3시간밖에 없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을 4시간 찍었지만 4개로 나누어서 찍었지만 수업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되는 반 애들은 마지막 시간에 이 문제풀이까지 올려줄 거예요. 문제풀이는 서비스니까. 그래서 시험 범위까지를 유형자산에서 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기 한번 볼래 얘들아? 여러분 힘내라고 좋은 소식이 이거예요. 마지막 3번째 시간. 우리 시험 범위가 재고자산 상품부터 기타 비유동자산까지를 시험 범위라고 했잖아. 그지? 그런데 계약 온라인 수업 끝나고 다시 오프라인 됐을 때 수업 시간이 2~3시간밖에 없어가지고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은 기말고사 치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시험 범위는 이렇게 너네한테 나갔으나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은 출제 안 할 거예요.
그리고 학교 왔을 때 시간 되면 시간 되는 대로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험은 어디까지라고 정확하게 알면 될까? 출제되는 시험은 재고자산인 상품, 투자자산, 그리고 지금 배우는 무형자산. 남아있는 문제까지 풀어주는 것까지가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 그거 공부하세요. 이 강의를 이렇게 열심히 들어야 시험 문제가 어디까지인지 알겠지.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은 시험 문제에 출제하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뭐 안 들은 애들은 수업 시간에 안 들은 거니까 방법 없고요.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쌤이 빔으로 했더니 지난번 녹화할 때 화면이 안 보이더라고. 다시 이걸로 해줄 테니까 이걸로 한번 보셈. 경상도 버전으로 할게. 아이고 표준어 쓴다고 힘들어 죽겠다. 뒤지겠다 아주 막. 한 발에 어이? 몇 페이지라고? 이게 마지막 6페이지 6페이지. 잘 쳐다봐라. 가시나들 다 쳐다봐라. 아 이거 욕 아니에요.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정액법으로 연도별 감가상각비를 분계하세요. 자, 이 문제 가지고 분계와 계산까지 다 하라네요. 그리고 직접법과 간접법 지금 다 해보랍니다. 직접법이 더 쉬웠으니까 직접법부터 해보자. 직접법이면서 정액법으로 하래요. 건물을 삽니다. 구입원가는 130만 원. 부대 비용이 10만 원. 아싸. 그러면 건물 얼마라고 써야 될까? 140만 원이라고 해야 되겠지. 맞죠? 뭐 돈 주고 샀다 그러면 현금 140만 원. 어렵지 않죠? 얘는 직접법이나 간접법이나 다 140만 원 샀다고 하면 될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감가상각 계산해 봅시다. 140만 원이 취득원가인데 잔존 가치가 20만 원 있대. 그리고 3년간 쓰는 거래. 지금 정액법을 하라잖아. 쌤이 계산해 볼게. 130만 원 더하기 10만 원 해가지고 취득원가 140만 원. 근데 잔존 가치 20만 원 빼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140만 원에서 140만 원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 빼고 내용연수 3년을 나누면 1년에 얼마씩 따라야 돼? 40만 원씩 따르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차변에 뭐라고 써야 되지? 감가상각 비 40만 원. 대변에 직접법일 때는 이 건물이 직접 따른 거잖아. 감가상각비 40만 원이 건물 40만 원 이렇게 따르면 되겠죠.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이잖아. 그래서 쌤이 계산 안 했어요. 매년 감가상각비 40만 원이고 직접법이니까 이 건물 계정이 직접 없어지는 게 직접법이잖아요. 그래서 대변에는 건물 이렇게 없어지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140만 원은 이때 썼지만 건물은 매년 나눠지고 감가상각비가 동일하게 같은 금액으로 상각되는 거 정액법. 계정 과목은 건물이 직접 없어지니까 직접법. 그죠? 기업회계 기준에는 근데 간접법 하게 돼 있으니까 오른쪽 가봅시다. 간접법은 이 계정 과목을 어떻게 하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죠. 금액 계산 방법은 정액법이니까 똑같잖아, 그지? 자, 그러면 정액법으로 하면 금액 계산 방법은 40만 원이니까 감가상각비 40만 원, 감가상각 40만 원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요 계정 과목이 간접법이니까 건물이 직접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누객이라는 계정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계산 방법은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매년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 해야 되고 간접법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하나의 문제로 정액법 금액 40만 원 똑같이 직접법은 계정 과목이 직접 없어지고 간접법은 누계액으로 없어진다는 거. 그죠? 정액법 해봤습니다. 쉬운 정액법. 다음은 조금 어렵다고 하는 정률법 하기 전에 하나 더 있네. 1-2번. 이 건물을 3년간 다 쓰고 팔았대요. 잔존 가치가 20만 원 있었으니까 팔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팔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보는 건데 요 위에 거하고 똑같아요. 건물을 취득원가가 14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120만 원 건물을 처분하고 얼마 받았대? 10만 원 받았대. 포인트는 이거야. 건물을 10만 원 받았대. 아이고 10만 원 현금 10만 원 받았대.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보자. 요거까지가 다 직접법이거든. 140만 원인데 봐봐봐. 40만 원 딸고 40만 원 딸고 40만 원 따라서 120만 원 달았지. 그럼 차변에 20만 원만 남아있지. 잔존가치. 그러니까 건물이 얼마 없어져. 직접법은 직접 상계에서 없앴으니까 건물이 20만 원만 줄어들 거야. 근데 돈은 10만 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차변에 뭐가 생길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생기겠지. understand? 그 다음 간접법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건물이 140만 원이고 누계액 했으니까 이 140만 원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했을 거 아니야. 누계액도 다 했고. 이때 처분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건물이 다 없어져야 되니까 대변에 140만 원 건물 다 없어지고 그지? 건물 다 없어지고 누계액
누계액 돼 있는 120만 원도 다 없어지고. 그지? 그리고 돈 얼마 받았어? 현금 10만 원 받은 거잖아. 그지? 현금 10만 원 받은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130만 원이고 여기는 140만 원이니까 손해가 났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얼마 났어요? 10만 원 났어요. 그러니까 직접법으로 하나 간접법으로 하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10만 원 난 건 같아야 되는데 간접법에서는 건물을 취득원가를 없애고 누계액을 없애줘야 된다는 거. 이게 다른 것뿐이죠. 자, 요거까지 해서 정액법인 대한 회계 처리를 다 배워봤고 조금 계산하기 힘들었던 정율법 한번 해봅시다. 시험에도 정율법 잘 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정률이 40%, 0.4예요. 그러니까 계산 한번 해봅시다. 취득원가는 부대비용 합쳐서 200만 원이고요. 내용연수 3년, 그 다음에 잔존가치가 43만 2천 원. 쌤이 점수 맞추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직접법으로 한번 해보자. 200만 원 현금 주고 샀으니까 차변에는 뭐가 될까? 업무용 컴퓨터니까 비품이겠지? 비품 200만 원, 현금 200만 원. 이건 직접법, 간접법이나 샀다는 건 똑같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정률법을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비품이 200만 원인데 첫째 논대 얼마 따를까? 0.4, 40%가 따른 거잖아. 잔존가치 뺀다고 안 뺀다고? 진아쌤 빼요 안 빼요? 안 빼요. 그러니까 200만 원을 40% 하는 거지. 200만 원에서 40%가 따르니까 그게 얼마야? 80만 원이 따른 거지. 그래서 첫 번째 감가상각비 40만 원. 감가상각 그 다음에 비품 40만 원이 없어진 거죠. 얘는 직접법이니까 비품이 직접 없어진 거야. 그지? 근데 간접법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감가상각비에 감가상각 누계액 80만 원. 금액은 지금 정액법이랑 똑같아야 되고 이 계정 과목만 직접법을 하냐 간접법을 하는 게 다른 거지. 계산하는 것은 금액 계산 방법은 지금 똑같은 거고요. 둘째 연도, 정률법은 둘째 연도가 핵심이야. 봐봐봐 어떻게 계산하는지. 200만 원에서 0.4%에서 80만 원이 따랐지. 그러면 장부가액이 얼마니? 200만 원에서 80% 따랐잖아. 남아있는 게 120만 원이지. 120만 원에 다시 40%가 따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지. 200만 원에 80만 원 빼고 120만 원에서 40%. 그러면 48만 원이 따른 거죠. 두 번째 연도는. 정률법은 어떻게 하나 계산이 똑같아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직접법에서는 바로 어떻게 해? 계정 과목을 48만 원. 처음에는 80만 원에 따랐다가 나중에 48만 원에 따른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거겠죠. 간접법에서는 똑같아요. 금액은. 계정 과목만 감가상각 무계획으로 하는 게 다른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 또 어떻게 해야 될까? 200만 원에서 80만 원 따랐으니까 120만 원에서 48만 원 따랐잖아. 그러니까 120만 원에서 48만 원 빼고 남아있는 거에서의 40%야 하는 거잖아. 그치? 지난번에 50%일 때는 똑같았으나 120만 원에서 지난번에 따른 48만 원 빼고 남아있는 거에서 40%니까 28만 8천 원이 따른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28만 8천 원. 직접법으로 하면 비품이 바로 줄어들고 간접법으로 하면 감가상각 무계. 금액 계산 방법은 똑같은 거라 쌤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해됩니까? 비품이 줄어드는 것은 직접법이라 그런 거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건 간접법이라 그런 거고요. 금액은 정률법으로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처음에는 80만 원, 두 번째는 48만 원, 그 다음에 28만 8천 원. 처음에 많이 나중에 적게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3년이 지나고 밑에 처분 문제 한번 해볼까? 얼마에 팔았대? 50만 원에 현금으로 받고 팔았대요. 얘의 내용을 보면 취득원가 이렇게 되고 이때까지 다른 누계액은 얘 합친 게 누계액이니까 156만 8천 원이래요. 이렇게 달았대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렵지 않아요. 비품은 200만 원인데 직접법은 이렇게 딸고 이렇게 따랐으니까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밖에 안 될까? 비품이 얼마밖에 안 될까? 43만 2천 원밖에 안 돼요. 근데 돈은 얼마 받았어? 50만 원 받았잖아. 그러면 요 차이만큼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지. 맞습니까? 간접법을 할 때도 똑같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6만 8천 원이 나와야 될 거야. 그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얘는 비품과 누계액 했으니까 줄어들지 않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비품 다 없애고 누계액 다 없애야 될 거예요. 자, 비품부터 다 없애자. 비품 200만 원이 없어지는데 누계액이 따른 게 156만 8천 원. 156만 8천 원 따랐잖아. 그리고 돈은 똑같이 50만 원 받았죠. 그러면 차대 비교해보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똑같이 6만 8천 원이 나오는 거겠죠. 됐습니까? 여러분이 직접법과 간접법을 이해하고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네 가지 방법들을 다 한다 그러면 이렇게 분개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시험 문제 할 때는 유형자산의 정률법, 정액법으로 계산하는 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분개하는 것도 물어볼 수 있겠어요. 이번 시험의 포인트는 재고자산에서 상품 계정의 매출원가 계산하는 것, 계산 문제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산, 유형자산 분개 문제도 내겠지만 특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부분을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번에 여러분한테 객관식 문제를 많이 안 줬어요. 그래서 프린트에 썼던 분개 문제하고 프린트 나눠줬었던 매출원가 계산 문제, 그리고 각 반마다 문제집 복사해서 줬었던 매출원가 문제가 있는데 진학생 안 줬어요? 그게 있어야 시험 문제 풀기가 좋을 텐데. 애들 왔을 때 주면 되겠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있으면 숫자와 금액만 좀 바뀌어도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연습 문제를 줄게요. 거기서 시험 문제를 낼 거고요. 또 생각해보고 출제하고 나서 알려줄 건데, 교과서에 보면 이 진도에 대한 객관식 문제들이 있거든요. 작년하고 좀 중복이 될 것 같은데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도 알려주겠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정리하냐고? 친구들아, 우리 지금 기말고사까지 다 끝냈어요. 이 유형자산 4차시로 시험 범위까지 다 이야기했고,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은 범위엔 들어가나 출제하지 않을 거니까 기말고사 끝나고 또는 학교 와서 같이 수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녹화하는 날은 주말이에요. 여러분 근처에 있는 순곡중학교에서도 또 확진자가 나왔대요. 제발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공부합시다. 건강